자, 그래서 스토리 작성 노하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스토리, 프로젝트 계획 필수 요소. 이게 지금 텀블벅에 보면은 글을 써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여기 프로젝트 관리자 페이지인데 프로젝트 기획, 그 다음에 공개 예정, 대시보드, 서베이, 후원자 관리, 모금의 명세 이렇게 기본 정보, 펀딩 계획, 선물 구성, 프로젝트 계획, 상장자 정보, 클리어 완전 요거를 딱 채우시면 여기가 100%로 바뀌어요. 그리고 심사 요청 버튼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글을 다 쓰면 심사 요청을 하는데 상세 페이지 부분이 뭐냐면 프로젝트 계획 부분이 상세 페이지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 여기 보면 텀블벅에 이제 로그인 하셔서 보면 오른쪽 위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쭉 스크롤해서 내리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관리자가 누를게요. 그래서 이제 요금제 혜택이 바뀌었다는 거고 메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네요. 보면 프로젝트 기획의 요금제 선택, 기본 정보, 펀딩 계획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금제 선택. 지금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요거 그래서 베이직, 프로, 프리미엄 이렇게 있는데 거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정보 들어가면 프로젝트 카테고리 어제 말씀드렸던 그 메델을 어디에 깔아야 되느냐 충분히 다른 화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디자인 소품을 들어갔었고요. 프로젝트 제목 32자까지 쓸 수 있어요. 소고기 쌓이는 향기, 팜마, 인센스 홀더, 설화, 투컬 에디션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카피 문구, 그 다음에 이거가 어떤 제품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인센스 홀더고요. 이 제품에 대한 이름은 이겁니다. 설화입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짧은 제목은 더 짧게 해야 돼요. 7자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가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인센스 홀더 설화. 프로젝트 요약은 이제 그래서 설화 위에 소고기 쌓이는 눈처럼 또한 소고기 쌓입니다. 인센스 홀더. 프로젝트 요약은 둘러보기 기획전에서 프로젝트 카드 하단에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썸네일 같은 거 밑에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 대표 이미지도 넣으셔야 돼요.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최대 5장을 올리시면 되는데 이걸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화살 위로 하면 이 사진이 위로 올라가고 바꿀 수 있습니다. 1번이 대표 이미지가 됩니다. 보면 여기에 글자가 없는 이미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진만 딱 있어요. 제품과 사진만 있어야 돼요. 제품, 제품만 있는 사진. 여기 글씨도 파격 펀딩, 인센스 홀더 소라 이렇게 글씨 쓰면 안 된다. 그냥 제품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영화나 포스터나 뭐 이런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에 글씨가 크게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다. 웹툰이나 이런 컨텐츠류는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것들은 글자가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내려갑니다. 프로젝트 대표 영상을 넣을 수 있어요. 2, 3분짜리 영상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페이지 주소를 정해야 돼요. 그럼 저는 설화 두 번째 프로젝트니까 설화2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성인 제한 뭐 이런 제품 펀딩이라면 요거를 이제 인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색 태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센스 홀더, 설화 힐링 향기 아로마 명상 한옥 인테리어 소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텀블벅 펀딩 페이지에서 검색을 할 만한 키워드를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펀딩 계획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펀딩 계획 보면 펀딩 목표 금액 저는 100만 원 해놨고요. 그 다음에 펀딩 일정 시작일과 종료일을 세팅할 수 있어요. 시작일은 저는 추천하는 시작일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 9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날씨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펀딩 후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월, 화, 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요일날 출근해서 좀 펀딩 좀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저희 기획전이 화요일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화요일날 오전 9시로 하셔도 되고 11시로 하셔도 되고 오후 5시에 하셔도 됩니다. 와디즈에서는 오후 5시를 추천했어요. 거기 와디즈 PD님이 오후 5시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세팅하면 펀딩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22일 이렇게 돼 있고 정산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줘요. 2주 있다가 결제 후 2주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 구성은 여기 있습니다. 선물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이템을 봐가지고요. 선물인데 아이템에 가서 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화 인센스 홀더, 이렇게 월러, 메이플, 황동리 구성품을 잡아놓은 거예요. 구성품을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선물에 이걸 구성품을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싱글 세트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아이템 선택해 주세요 하면 아까 앞에 뒤에 적었던 아이템이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설화 월넛 선택하고 황동링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월넛 1개, 황동링 1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선물 설명을 조금 더 여기 위에다 쓸 수 있어요. 월넛 싱글 세트 배송 비펌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수량 제한을 하고 싶으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수량만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예산 전달일을 미리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을 상세 페이지에 적기도 하지만 일정을 적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적어야 돼요. 선택했어서 펀딩 끝나고 결정 종료하고 며칠 뒤에 물건을 보낼 거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송이 필요한 거는 뭐 배송비를 포함해서 주십시오, 포함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배송비를 우리 쇼핑몰 하듯이 배송비만 따로 추가해서 뭐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혹은 제품에 녹이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녹였어요. 왜냐면 따로 이렇게 붓기가 좀 그래서 배송비까지 녹여서 이렇게 싸다 이렇게 어필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물 구성을 리오드를 짜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이 사실은 이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고요. 보면 지금 챗GPT라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뭐 초안을 써주는 거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본인이 직접 쓰셔야 돼요. 네. 일단 써보셔야 합니다. 써볼 수 있거든요. 설표를 적어볼게요. 이렇게 구성해 볼게요. 보면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예산, 일정, 팀 소개, 선물 설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소개에만 챗GPT로 초안 작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말은 프로젝트 소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할 거고요. 그래서 소개를 보면 이게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쭉 적으시면 되고요. 뭐 우리 블로그 쓰는 것 같이 적으시면 되고 쭉 적으시면 됩니다. 문자도 올리고 이렇게 쭉 적으신 다음에 제품 구성 저는 다 여기다 다 때려넣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예산. 그래서 전 100만 원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일정 항목에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팀 소개는 텀블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좀 어필하고 인간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제작하는 스토리 이런 거 이렇게 처음에 망했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과정들이 일단은 첫 번째 제 생각에는 후원자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제 부모는 관심이 있지만 이 창작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 팀 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고 만드는 제작 과정도 본 제품이 매력이 있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고 그 제작하는 모습이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거나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보여주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엄청 간단하게 썼어요. 팀 소개, 안녕하세요.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선물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놨죠. 할인, 몇 퍼센트 할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갖고 메이플 싱글 세트 원래 68,000원인데 찍고 48,000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원래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미지로도 안 했어요. 그냥 글씨로만 텍스트로만.
메이플 싱글 세트 10개 한정해 48,000원 그러니까 강원수 팀장님 대표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알았다. 알겠습니다 해서 이미 작업을 했던.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쁘기도 했었지만 고객들은 우리도 많이 느끼지만 글을 읽기가 조금 전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면 아 이렇게 할인이 됐구나. 그리고 이런 구성이 있구나. 이런 걸 알수 있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림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제품 사진 찍을 때 여기에 넣을 사진도 염두에 두고 사진 촬영하시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 요거가 이제 프로젝트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쓰실 거예요. 창작자 정보 이거 가면 창작자 이름 보고 적으셔야 돼요. 개인팀이나 팀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계속 바꿉니다. 저희 회사 로고로 하지 않고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그냥 제품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제 생각에 로고가 있으시면 로고로 픽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창작자 소개 향기를 통한 제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활동 기억을 적으라 했는데 저는 뭐 강조를 했었고요. 인증도 했고요. 그다음에 입금 계좌도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면 첨부하셔야 돼요. PDF나 JPG도 하고요. 신뢰와 안전 여기 갈게요. 보면 여기에 프로젝트 정책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어려움, 상품 정보 고지, 인증 서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 여기에 초안이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예상 전달일부터 001에 모금액의 0%, 결제 성공액의 0%, 2000 땡땡년 땡월 땡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를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인쇄솔더니까 그 공연 콘크리트가 기포가 생길 수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거다. 환불 안 된다. 나무에 뭐 하고 환불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배송 관련하는 회사. 근데 이거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팀워크를 하실 건데 이거 끝나고 수업에 이제 이어지는 수업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예상되는 어려움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정말 쓸마리에 막막했는데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공지하겠다. 저는 이렇게 했고요. 지연이 되면 공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 고치 뭐 예를 들면 뭐 스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220볼트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는 적어주셔도 되고 대부분 이제 저희 데스크테리어 기획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해당 사항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인증 서류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인증 서류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품, 식품, 향수, 그다음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전파 인증 이런 거 받으셔야 되고요. 유아 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 인증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그거 받는데 일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인증에서 탈락이 되면 다시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 인증을 받았는데 탈락을 했어요. 심사에서 탈락했으면 100만 원을 또 주고 다시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계속 그게 병원이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용품은 굉장히 인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색깔, 소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연구해 주시고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인증 비용이 300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펀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돈을 미리 해서 펀딩이 실패하면 어떡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증은 언제까지 되냐면 펀딩 종료일까지 추가하시면 돼요. 펀딩 기간 인증이 없어도 펀딩을 시작할 수 있고 펀딩이 종료되기 전까지 인증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해당 제품을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 보조 충전 배터리를 펀딩하겠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예, 예, 안전 인증을 검사를 다 해요.
왜냐면 그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이템이, 들어본 아이템들은, 이거 방송분들 거는 한 팀, 두 팀, 음, 한 팀 빼고는 다 인증이 필요 없던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인증 필요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증이 들어가는 건 이미 큰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일 거예요. 금융도 가고, 회로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타익을 적으시면, 뒤로 갈게요. 다 적으시면, 여기에 펀딩 성공으로 저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이게 심사하기가 떠요. 심사하기를 눌러서 심사가 통과가 되면 여기 펀딩 그 텀블벅 그 등록한 이메일로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하고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면 공개 계정 활성화. 그래서 공개 계정 가볼게요. 딱 눌러서 들어가면 공개 계정 시작 종료일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펀딩 시작 일시 표기 방식 이거를 두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계정을 최대 2주까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 프로요금제를 하시면 나올 거니까 프로요금제를 하실 거면 2주를 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이하게 2주 동안 할 수 없다. 나 지금 아무리 해도 안 해. 그러면 1주라도 근데 1주도 안 한다. 그러면 프로요금제를 안 하시는 게 맞고 베이직 동안 하시는 게 맞고 펀딩 기간 동안 이제 홍보를 많이 해보시는 걸로 해야 돼요. 홍보법 기부 데이터로는 공개 정한 프로젝트가 한 최대 5배까지는 성공률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이템이 좋았을 때 이야기일 거니까, 그거는 참고 정도로 하지만, 제 느낌에도 공개적이 된 게 훨씬 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하기가. 그리고 여기에 펀딩 시작 일시를 표기할 수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옛날 건데, 숫자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공개정에 가볼게요. 여기 텀블벅의 공개정 메뉴 보면 여기에 뭐 알림 식수에 네이밍 게 볼게요. 여기 써 있네요. 10월 18일 7시, 아니 17시 30분 공개죠. 딱 시간 10분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월 말 공개죠. 모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판매자, 이 펀딩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정을 픽스하기 좀 애매해요. 10월 말 정도인데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카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효과로는 나랑 비슷한 경쟁 아이템이 있다. 근데 걔네들이 내가 언제 펀딩을 하는지 잘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내가 모아하게 해놓고 내가 이 사람이랑 동시에 런칭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매치 몇 분에 딱 나온다고 돼 있으면 그때쯤으로 할 거를 딱 해놓으면 너무 경쟁이니까 거기를 피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바꿀 수도 있는 거. 뭐 아무튼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는 시분을 딱 보여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개 예정을 그때 그 펀딩을 시작할 때 언제 하겠다 알려줘야 왜 그러냐면 그게 올리버드를 사람들이 빨리 와서 사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의 공개 예정이 또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빨리 좀 싸게 좋은 아이템을 먼저 선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또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개정 됐고요. 응원권도 쓸 수 있습니다. 응원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요금제부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응원권 발급한 프로젝트는 미국 발급 프로젝트에 비해 첫날 후원의 비중을 15%, 마감날 후원의 비중을 10% 높습니다. 이게 응원권이 도대체 뭔가? 아직 내 프로젝트 후원하지 않은 유저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응원권을 발급하여 후원 유도, 나를 팔로워한
알림 신청을 하면 좋아요. AB 후원자들에게 추가 혜택. 그러니까 할인 쿠폰 준다는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래서 더 알아보기 눌러볼게요. 프로 프리미엄 요금제인데 결국에는 요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후원자 미션 수행 시 발급, 즉시 발급 이렇게 있고요. 저도 프로 요금제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네, 친구한테 알려주면 네네네, 맞아요. 팔로우하고 응원방 받기. 우리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 그 알림 신청하고 쿠폰 받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요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5% 할인 받기가 이 5%가 제 돈에서 까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거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요금제로 12%의 돈을 내고 더 많이 내고 응원권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도 5%를 내 돈으로 또 내고 그러면 요거를 쓰겠다면 마진을 녹이셔야 돼요. 이 5% 할인에 대한 마진을 녹이셔야 되고 금액을 조금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진에 녹인다면 이 5%에 녹이지 못한다면 쓰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봤던 케이스들은 응원권도 쓰고 뭘 다 해도 이렇게 좋은 성과가 안 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53분이 됐네요, 지금. 그러면 9시 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또 기지개도 좀 피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보면 아까 그거보다 말았죠. 그거. 네, 이 응원권 잘 쓰셔야 된다. 응원권도 잘 고려해 보셔야 된다. 어차피 내 돈에서 까질 것 같기 때문에 마진에 녹이셔야 돼요. 응원권은 프로모 요금제에 쓸 수 있다. 근데 이왕이면 프로 요금제 썼으니까 응원권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이제 이번에 펀딩 2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써볼까 생각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네. 응원권 한번. 네. 광고센터는 이제 베타 버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돈 내라. 참고로 이번 기획전에는 광고를 만들마루 쪽에서도 템플복에 좀 광고 비용을 같이 녹여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하기로 했다고 들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를 가면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예정 데이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보면 공개 예정 데이터가 이런 거 나와요. 옛날 거라 이거 그래프가 나오긴 하네요. 보면 이런 식으로 왜 안 나올까요? 이렇게 처음에 공개 예정도 똑같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탁 올랐다가 이거 여기 있네요. 공개 예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처음에 54건, 일간 알림 신청 수가 94건, 누적은 148건, 일간 방문 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일간 알림 수가 공개 예정 관심을 누른 사람이 57명이었다가 6일 차에서 50명 그냥 그래프가 완만하죠. 쭉 가다가 7일 차에 갑자기 팍 올라요. 팍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지표를 보시면 계속 보셔야 매일 보셔야 돼요. 탁 올라갔는데 이때 뭔가가 일어난 건데 왜 이렇게 됐지?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저는 못 알아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디서 광고가 들어오는지 유입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좀 정확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걸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프로 요금제부터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프로 요금제는 이렇게 아마 이것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마케팅 링크를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내가 유입이 몇 명이 되는지, 블로그에는 유입이 몇 명이 되는지,
톡방에서 몇 명이 되는지, 뭐, 지인들은 몇 명인지, 아롱아롱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몇 명인지, 이 링크를 다 따로따로 해놓고, 이 광고나 그, 뭐죠? 홍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컴플벌 링크 공유, 카카오 플러스 광고, 뭐 이렇게 따로 나오죠. 외부 단톡방, 아롱아 인스타 프로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제 인스타에서 8% 들어왔고, 나머지가 22%. 꽤나 자체적으로 많이 됩니다. 이런 거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거 통계 데이터가 나오는데 남자 몇 프로, 여자 몇 프로, 연령대는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프로젝트 진행 데이터 한번 봐볼게요. 요 밑에 보면 여기 나오죠. 여성이 70%, 남성이 21%. 그래서 연령 비율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싼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한 4만 원대인가 했는데, 5만 원대, 5만 원대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18에서 24세, 20대 초반이 36%,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32%. 그러니까 오히려 20대 초반 쪽에서 더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았고요. 재밌던 거는 30대 15%쭉 넘어가다가 요 50대도 있었어요. 50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이 제품의 주 고객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화 같은 경우 이건 월화인데 설화군요. 설화 1차 펀딩에서는 그 남자가 한 절반 정도 됐었어요. 재밌었던.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펀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가득 차버렸어요. 이때 이제 끝난 거예요. 품절해서 이렇게 끝나버렸던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 좀 주춤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다가 딱 꺾였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한계에 왔다. 여기서 마케팅 한번 더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1일차부터 3일차 사이에 펀딩이 전체 펀딩의 한 40% 그렇게 볼 수 있어요. 40%? 그러면 3일 동안에 2천 됐으면 전체 펀딩 기간 동안 한 이제 2배, 3배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8천, 6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보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통계를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 완료할게요. 다시 프로젝트 페이지로 가고 프로젝트 관리 해설 걸리는데요. 이거 다른 거 닫아볼게요. 기다려요. 여기 아까 얘기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서베이도 있고요. 이건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거고요. 후원자 관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결제 누락이 떠 있죠. 여기 결제 안 된 사람들 뭘 샀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것들. 여기서 뭐 물건 보내는 거나 메시지 발송이나 선물 전달 뭐 이런 것들 운송장 입력하는 것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요. 그다음에 모금의 명세는 펀딩이 끝나면 펀딩이 종료되면 여기에 얼만큼의 금액이 자기네들 텀블벅 수수료로 가져가고 얼만큼의 금액이 결제가 끝난다 됐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쓰는 동안 딴 거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계획을 써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관리자 페이지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계좌번호 나오고 금액 나오고 총 결제 금액 나오고 1,900 나갔는데 수수료가 150만 원 가져갔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5만 원 가져갔고 정상 금액이 1,900 됐는데 1,700이 입금이 됐습니다. 요거를 개인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내년 5월에 올해의 이런 펀딩이나 이런 거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기타 현금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뭐랄까, 제품을 펀딩할 때, 뭐, 커스텀으로 이제 주문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경우가 있으면, 설문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쓰지 마세요. 왜냐면 후원자들이 이거 쓰는 거 어려워요. 네, 서베이를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그 선물을 주관식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주관식으로 적을 수 있는 옵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드에. 거기에서 받으시는 게 낫고, 이렇게 하나씩 받으시면 굉장히, 뭐라 예를 들면 각인 서비스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는 안 적는 거죠. 어, 주관식으로 적을 수 있게. 이거는 또, 뭐가 오늘 메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반려되는 사유가 제작 일정과 프로젝트 예산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그냥 제작 일정, 12월 며칠 날 보내겠습니다. 안 돼요. 중간에 적어도 리스트는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예산도 적당히 있으면 좋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적당하게 적으시면 안 되고, 뭐, 이거 맞는데, 뭐, 배로는 이런 것들, 네, 그거 사는데 이만큼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번이 제일 많이 관련된 건데, 펀딩 기간 동안 최저 일정이 완료되게 하면 안 됩니다. 갖고 뭐 펀딩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된 모호하게 텀블벅에 선보이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받고 싶어서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제품 완성하려고 합니다. 판매, 구매, 상품 등의 유통표현 이런 거. 판매, 이거 구매, 상품 이거 셋 다 쇼핑몰 워딩이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이에요. 그래서 판매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구매, 판매, 구매, 구매는 후원이라는 걸 표현하시면 되고 상품은 프로젝트라고 하시면 되죠. 혹은 구성품이면 리워드라고 하시면 네. 그리고 뭐 인증 서류가 있어야 되는 프로젝트는 이제 필요하고요. 프로젝트 중에 그냥 응답을 했어요. 심사 빠르게 통과는 요거 다 앞에 거 후원 선물 리워드로 받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무슨 비용, 그 비용, 인건 비용, 모금 이런 식으로 쭉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과제가 왔네요. 네. 과제가 과제가 2개 나갈 겁니다. 과제를 못 드릴 뻔했는데 과제가 지금 35분이니까요. 5분 동안 과제를 드립니다. 지금 성공한 펀딩은 공통점이 있다. 지금 보면 제가 이거를 아마 강원석 팀장님이 단톡방에 엑셀 파일을 공유해 주셨어요. 만약 공유가 안 됐더라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나냐면 여기에 제가 프로젝트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원자 몇 명,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몇 개 있는지, SNS가 있는지 없는지 띄워져 있나요? 여기는 이 엑셀표인데 제가 그 제품 디자인에 성사된 프로젝트로 100%에서 이때는 300만 원에서 1억 에드 추천 이런 식으로 검토 내놨어요. 그래서 요거가 어떤 거냐면 한 부분에 하시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인센스 홀더라고 칠게요. 여러분 제품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인센스 홀더로 전환할게요. 여기 보면 상태를 성사된 프로젝트로 바꾸고 확률을 100% 이상 그리고 이 세 개의 저는 조건을 다 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프로젝트를 썼습니다. 괜찮은 프로젝트라는 건 즉 돈이 많이 벌린 프로젝트. NFT는 필요 없고요. 소라 그 다음에 여기 1700, 2100 요거는 좀 뭐 다른 건데 여기 800짜리도 있고요. 여기 1000만 원짜리 있네요. 그리고 1100만 원짜리 있고요. 요 정도만 볼게요. 5개 정도만 줄이시면 돼요. 보셔서 이 상세피를 쭉 보시고 어떻게까지 카운팅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놨죠. 모금의 퍼센트, 후원자, 커뮤니티, SNS 이거 다 모금, 후원자 425명, 그 다음에 퍼센트는 4000%. 이거 적는 이유가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꼭 내리셔서 여기에 제품 대표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순서대로 요거를 하나하나 기록하셔야 돼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커뮤니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커뮤니티 매니저 하면 어떤 프로젝트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활성화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로 활성화를 시켜보면 후원자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 좋은 부분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내 제품류는 이런 거가 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것도 적으시는 거고요. SNS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SNS는 뭐냐면 프로젝트 계획 여기 상단이나 최하단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링크를 적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벤치마킹 할 거거든요. 그리고 쭉 보면 여기에 제가 총평을 적었어요. 메모, 과도한 이미지 능력. 이건 안 좋은 사례를 통한 거고요. 옆에 메모, 스토리 전개 우수와 뭐 사진 톤앤 매너 우수, 스토리 이미지 모두 우수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리고 동영상을 넣을 수 있다 했잖아요. 썸네일에. 그래서 동영상을 몇 초 넣는지. 여기 같은 경우 말고 다른 이거 동영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1700짜리고 플레이 해볼게요. 해볼게요. 소개해. 보면 1분 11초짜리. 1분 12초. 그리고 그러면 동영상을 넣었을 때 1분 11초면 61초죠? 아니, 71초죠? 71초짜리 동영상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 정도 기록이 없어도 돼. 그리고 썸네일도 붙여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프로젝트 소개 해가지고 문구, 사진, 제품 사진, 대표 사진, 제품 사진, 그리고 여기 제품 설명, 컨셉, 문자 들어갔네요. GIF 한 개. 그 다음에 제품 또 이게 그 인테리어 한 사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글을 여기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핸드폰으로 볼 거기 때문에 안 보여. 핸드폰에서는. 컨셉 사진, 제품 사진 아니네요. 여기 또 제품 사진 있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카운팅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문자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6개, 이미지는 39장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잖아요. 이걸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잘한 8,100만 원 달성한 팀인데 보면 동영상 몇 초짜리인지 보고 1분 12초, 그 다음에 사진 개수 다 카운팅하는 거고요. 문자리 몇 개가 나오는지도 카운팅하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 문자리 여기 유튜브 영상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용 사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움짤 나오죠. 사용 사례 같은 경우 움짤을 계속 많이 넣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카운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워드 구성이 있고요. 여기는 슈퍼 있고요. 얼리버드 1개 있고 일반 구성이 8개. 보면 오른쪽에 여기에 리워드 구성이 있습니다. 맨 밑에 이걸로 보시면 순서가 섞이니까 맨 밑에 보시면 선물 구성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펀딩 구성을 쭉 보시고 얼리버드 1개, 일반 구성 7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시면 대표 이미지는 제일 먼저 제품 동영상을 넣었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뭐 이벤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에 펀딩 이벤트 있죠. 5,000% 달성 이벤트 해가지고 이벤트를 메뉴에 넣었네요.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했네요. 그리고 제품 적용 이미지, 이벤트, 제품 적용 이미지, 이벤트, 계속 그 말이 나오네요. 제품 적용. 그래서 여기 이벤트 구성을 어떤 순으로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벤트 설명 적고, 제품 보여주고, 이벤트 설명 적고, 제품 사진 보여주고, 제품 사진 2개 넣고, 이벤트 설명 또 보여주고, 제품 사진 2개 보여주고, 이렇게 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작자 소개가 이분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보여주고 창작자 소개 나옵니다. 계속 이벤트
상자 속에 이제 나오죠, 여기는. 상자 속이 쭉 나오고. 근데 저희는 어차피 지금 상자 소개는,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 상자 소개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프로젝트 소개가 맨 앞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프로젝트 소개 나오죠? 그럼 소개 나오면 여기는 메이킹 스토리, 소개 이미지, 영상, 소개 글, 소개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면 소개 나오죠? 요거를 소개 이미지, 영상, 소개 글, 소개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품 소개, 그리고 제품 특장점 같은 경우 쭉 이렇게 문자리랑 이런 순서들을 다 해놓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GIF가 어느 부분에 썼는지를 다 표시를 했어요. 몇 장을 썼는지를 보는 거죠. 제품 구성, 상세 이미지, 펀딩 구성 이미지 넣고 몇 장 넣는 거, 주의사항, 참고사항, Q&A. 그러면 이걸 적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죠. 음, 약병이구만. 슥슥, 스크롤. 이런 거구만. 이렇게 보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호흡을 강제적으로 길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서, 아, 여기에는 이걸 썼고, 저기에는 어떤 것을 썼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카운팅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더 큰 의미는 내가 상세 페이지를 짤 때 어떤 순서, 그리고 문자를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그런 어느 부분에 위치를 시켜야 할지, 그거에 대한 벤치마크. 그래서 요거를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는 최소 짜보시고, 이 엑셀표로 만드시면 내일. 네, 이거를 아무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이템하고 연관이 있는 거 하셔야 돼요. 내 아이템하고 연관된 거를 5개를 찾는 거예요. 성공한 아이템을 5개를 찾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인센스로 찾았죠. 그러니까 인센스 홀더를 5개를 찾아서 예, 리서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공유 드릴 거예요. 네. 오늘 만약에 안 되면 내일은 될 겁니다. 올라와요. 들어갔어요. 네. 요거를 쭉 적으셔야 돼요. 올라와 있나요? 엑셀표가 올라와 있는 예. 엑셀표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게 엑셀표가 없더라도 일단은 벤치마킹 5개는 찾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5개를 꼭 찾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슬라이드 볼게요. 요거야 뭐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넘어가 보면 제가 요거를 별표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거는 그냥 잘못된 거예요. 안 좋은 사례를 적어보고 2, 3, 4, 5를 보면 대부분 제가 별표 2개 해놓은 것들은 이 상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고 강점으로 실력 좀 비중 있게 다룬 항목이 뭔지를 표시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성공한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부분에 좀 힘을 줘서 비중 있게 작성을 했구나. 이걸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썸네일 이미지, 그 대표 이미지는 심플한 배경의 제품이 딱 있는 거. 뭐 구구절절하게 없죠, 배경. 그리고 스토리 전개를 타겟 고객층에 맞게 작성. 즉 콘텐츠 순서를 그리잖아요. 보면 상세 페이지 순서가 이 아기 그 약병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제품 소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독이 된다. 물에 넣고 끓여도 형태 변형이 없다. 아이들이 뭐 막 입에 넣고 막 빨아도 뭐 안전하다. 인증도 받아. 꼭 쓴 거고요. 여기 빨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소개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거는 빨대를 2개를 쪼개서 세척하기 좋게 하는 그 리유저블 재사용 가능한 실리콘 빨대인데 이 제품이 굉장히 자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거는 고양이 그 장난감이에요. 깃털이 달려있고, 이게 로봇이 뺑뺑 돌면서 고양이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놀게 만든 건데, 요거 같은 프로젝트 소개가 먼저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집사, 고양이들을 키우는 집사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놀아주는 거에 좀 힘들지 않으시나요? 고양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 나요? 그런 것들을 뭐랄까 구매 포인트, 소구점을 좀 제한하는 그런 거를 프로젝트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상대단은 나는 이렇게 고양이 이쁘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품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품이 어떠한 순서로 이야기하는 거가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를 나름 생각해 보세요.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비슷한 녀석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봤더니 지금 이거는 다 다른 걸 제가 찾아놔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아이템은 비슷한 벤치마킹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들은 거의 비슷한 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시면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 패턴에 맞게 상세 페이지 스토리 정들이 짜시면 되죠.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스토리 쓰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 동영상을 대부분 성공한 케이스는 한 개 이상 있더라. 60초 내외. 그리고 문자, GIF 애니메이션은 10개 내외. 이미지는 30장 내외. 60장, 100장 이렇게 있으면 안 봅니다. 너무 많아서 스크롤 해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높은 그 전달 방법은 텍스트가 제일 나아요. 글자로 읽어라 하면 안 보고요. 이미지로 봐라. 그러면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훨씬 전달력이 높죠. 이미지보다는 문자, 움직이는 사진이 훨씬 전달력이 높겠죠. 근데 동영상이 더 높아요. 사실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도 나니까요. 근데 웹상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동영상은 플레이 버튼 눌러야 동영상이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면 이미 그게 구매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움직이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서 한번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 넘어갑니다. 10분 남았으니까 이거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0분 안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내일까지 이거 하나만 해는 것도 사실은 큰 과제네요. 네. 요걸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 못하시더라도 내일 여기서 수업하고 멘토링 하실 때 또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스토리 전개할 때 좀 예고를 해드리면 스토리를 깔 때 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할지 대상을 좀 이렇게 하면 글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걸 할 거예요. 뭐가 이제 페르소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을 이제 내일 강의를 해드리고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 페르소나 가상 인물을 만드는 게 또 내일 과제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뭐 내일 그게 거의 모든 틀이 될 거예요.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고생하셨고요. 내일 7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